이 남성의 이름은 노자키 히로시. 1959년 도쿄에서 태어난 그는 아버지가 백화점 직원이었기에 그렇게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중산층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다만 그는 어릴 때부터 친구가 적었고 꽤 내성적인 성격이었다고 하는데요. 비록 이런 내성적인 성격이었음에도 그는 대화를 원했고 성인이 된 후엔 한 가지 취미를 가지게 됩니다. 바로 필리핀 펍에 술을 마시러 다니는 것이었죠. 필리핀 펍이란 필리핀 여성들이 상주하는 술집으로 그는 매일같이 이곳에서 여성들과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당시 가게 단골이었던 그는 자신을 찰리라고 소개했으며 1999년 무렵 요네다 롱가킷 엘다라는 필리핀 여성과 사귀게 되었죠. 이후 연인이 된 두 사람은 사이타마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함께 생활하며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는지 엘다 씨는 점점 노자키에 대한 애정이 식어갔고 그렇게 마음이 멀어져 가던 1999년 4월 22일 이날 노자키는 엘다 씨와 모종의 이유로 말싸움을 벌이던 도중 격분, 그녀의 위에 올라탄 후 이불로 목을 졸라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이후 그녀가 사망한 것을 알게 된 노자키는 증거인멸을 위해 시신을 유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5월 초까지 아파트에서 엘다 씨의 시신을 해체한 뒤 렌터카를 빌려 요코하마 시내의 여러 장소에 시신의 일부를 조금씩 유기해 범행을 숨겼죠. 한편 피해자인 엘다 씨는 이후 행방불명자 명단에 등록되었지만 정작 그녀를 찾기 위한 경찰 수사는 없었다고 하네요. 4개월 후인 1999년 9월 범인인 노자키가 경찰에 체포됩니다. 다만 그가 체포된 이유는 살인이 아니었는데요. 시신 유기 당시 빌렸던 렌터카를 요금을 내지 않은 채 자기 차인 양 계속 타고 다닌 탓에 횡령으로 붙잡힌 것이었죠. 그런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의문스러운 점이 밝혀집니다. 바로 노자키가 행방불명된 엘다 씨와 사귀는 사이였다는 것이었죠. 경찰은 이에 노자키를 추궁하는 한편 압수한 렌터카를 면밀히 조사했고 렌터카 안에선 사람의 작은 뼈 조각이 발견되었죠. 게다가 노자키의 집에선 엘다 씨의 치아가 발견되었기에 경찰이 이를 바탕으로 노자키를 압박하자 그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죽어 있었다. 시신은 조의를 표하기 위해 해체해서 버렸다. 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발견된 피해자의 시신은 극히 일부였다 보니 사인을 알 수 없었던 데다 무엇보다 노자키 본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증거가 없었기에 결국 그는 살인 혐의가 아닌 렌터카 횡령 및 시신 유기죄로 기소되었고 결국 2000년 4월 14일 재판장은 검찰이 구형한 5년형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증거가 없었기에 노자키는 사람을 죽였음에도 3년 반 만인 2003년 7월 5일 다시금 사회로 나오게 됩니다. 이후 노자키는 몇 년 동안은 조용히 살았지만 재벌은 개 못 준다는 말처럼 다시금 필리핀 펍에 다니기 시작했고 2007년 8월 무렵 여기서 한 종업원 여성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카미오 오사와 허니빛 라틸리아라는 젊은 필리핀 여성으로 원래는 일반 직종에서 근무했지만 어린 아들을 키우기 위해 상대적으로 월급이 높은 필리핀 펍에서 근무하며 사촌 3명과 함께 살던 싱글맘이었죠. 당시 노자키는 자신을 찰리라고 소개하는 한편 자신이 유명한 마술사라는 거짓말로 환심을 샀고 라틸리아 씨의 아들에게 옷이나 장난감 등을 사주는 등 부자인 양 허세를 부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자키에게 조금씩 호감이 생긴 라틸리아 씨는 결국 그와 연인관계가 되었죠. 그러던 2007년 11월 무렵 라틸리아 씨는 당시 이사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척인 사촌 둘과 아들을 키울 만한 큰 집을 원했기에 월세가 25만 엔인 넓은 집을 고르는 한편 노자키에게 월세를 각기 4분의 1씩 분담하면서 동거하자는 제안을 했죠. 참고로 노자키는 컨설팅 회사 임원이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으나 함께 동거를 시작했을 당시 자동차를 중고로 팔아 월세를 마련했다고 하니 허세를 부린 것과는 달리 결코 부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거 이후 노자키는 가사일과 육아를 도와주었지만 정작 경제활동은 하지 않았기에 매달 4분의 1씩 분담하기로 약속했던 월세가 점점 밀리게 되었죠.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노자키는 라틸리아 씨와 매일같이 말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노자키는 독점욕이 무척 심했기에 라틸리아 씨가 손님이나 다른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질투심에 불타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던 2008년 4월 3일 이날 저녁 무렵 노자키는 출근하는 그녀에게 말을 걸었지만
라틸리아 씨는 이를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격분한 노자키는 그녀에게 달려들어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라틸리아 씨를 살해한 노자키는 이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었기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시신을 해체해 유기하면 발각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한편 라틸리아 씨가 일하던 술집에선 그녀가 출근 시간이 지났음에도 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 함께 살던 사촌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을 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사촌은 저녁 8시 무렵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집으로 향했죠. 당시 그녀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냄새에 미간을 찌푸렸고 이내 거실에서 그녀가 목격한 것은 마침 해체한 시신의 일부를 옮기고 있던 노자키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이 사촌은 붙잡히면 노자키에게 살해당할 것이라고 생각해 공포에 질려 그대로 바깥으로 도망쳤고 이후 경찰서로 달려가 이 상황을 신고했습니다. 한편 사촌이 도망치는 모습을 본 노자키는 이대로면 경찰에게 붙잡힐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 커다란 캐리어 2개를 꺼내 해체한 시신을 집어넣은 뒤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사촌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들이 도착했을 때 노자키는 이미 도망친 후였죠. 현장엔 시신의 일부가 들어간 종이봉투가 널브러져 있었고 노자키는 시신에서 혈액을 빼내기 위해 세탁기의 탈수 기능을 이용한 흔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한편 시신을 가지고 도망치던 노자키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했는데요. 그는 4월 6일 밤 사이타마현 카와구치시의 길가에서 손목을 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이는 실패로 돌아갔고 죽는 게 무서워진 노자키는 손목을 그었는데 피가 많이 난다며 119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었는데요. 당시 노자키는 구급대원에게 한 장의 쪽지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쪽지엔 라틸리아의 시신은 하마마츠역에 물품 보관함에 있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 물품 보관함에서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었기에 노자키는 사체 손괴 혐의로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노자키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며 그가 진술한 한 바닷가에서는 시신의 머리를, 도치계현 나스마치의 한 하수구에선 신체의 일부를 발견할 수 있었기에 4월 28일 노자키는 라틸리아 씨 살인 혐의로 재체포됩니다. 또한 이때 경찰이 첫 번째 사건이었던 엘다시의 사건을 추궁하자 그는 미나토미라이의 운하에 버렸다 라는 진술을 했고 실제로 운하 바닥에선 다수의 뼈 조각이 발견되었죠. 다만 좀 의외인 것이 이 뼈는 사람의 것은 맞았지만 정작 엘다시의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좀 소름 돋네요. 아무튼 재판에 넘겨진 그의 태도는 진짜 가관이었는데요. 여기서부턴 그의 얄팍한 거짓말들을 하나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노자키는 재판에서 저는 사실 대장암이라 시한부 인생입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사실 시한부라는 것은 거짓말이었고 그는 체포 직후 국비로 수술을 받아 완치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검찰이 수술을 받고 완치 판정 받으셨잖아요 라고 묻자 노자키는 이번엔 엘다 씨를 죽인 죗값도 치르지 못했는데 제가 살아 못하겠어요. 전 수술은 절대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죽을 생각이었다고요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몇 장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했죠. 이 서류엔 경찰 조사 당시 노자키가 수술을 받고 싶다, 인공 항문은 절대로 싫다, 기껏 수술하는데 완치되고 싶다, 전신마취 수술로 해달라 라는 등 치료 방법이나 수술 방법에 대해 매우 세세하게 주문한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앞서 엘다 씨를 죽인 죗값도 치르지 못했다 라는 말을 했지만 정작 재판 도중엔 전 죽인 적 없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죽어 있었어요 라며 자기의 말을 자기가 부정하는 등 온갖 거짓말과 변명을 일삼았죠. 결국 1심에서 그는 무기징역 판결을 받게 됩니다. 사실 사람을 2명 살해했는데도 무기징역이면 상당히 형량이 관대한 편인데요. 정작 무기징역 판결이 나오자 노자키는 저는 사형 판결을 받고 싶습니다 라며 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진짜 사형 판결을 받았죠. 자, 앞서 본인이 말한 대로라면 그토록 원하던 사형 판결을 받았으니 이제 형을 달게 받으면 될 일인데 그는 정작 항소심에서 사형 판결이 나오자 형이 무겁다며 대법원 상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진짜 코미디가 따로 없죠. 이후 2012년 12월 14일 대법원은 그의 상고를 기각했고 사형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사형수가 된 그는 판결로부터 고작 8년 후인 2020년 12월 13일
만성 신부전으로 감옥에서 병사하는 것으로 사건은 막을 내립니다. 끝까지 변명과 거짓말로 일궈내던 사형수.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본인의 말을 본인이 부정하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참 가관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